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홀딩스의 23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에는 447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8%,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 12% 성장하는 성장 주식 중에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었죠. 또한 순이익도 마이너스 27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의 특이할 점은 마진율인데요. 51%에서 59%, 그리고 이번에는 60.3%까지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제가 저번 분기 실적에서도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다, 234에서 21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왜? 겨울에는 런닝화가 잘 안 팔린다. 그리고 저번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공급 쇼티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332에서 397밀리언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헐리데이를 준비하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3분기 때 모두 구매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고, 작년에는 비정상적으로 서플라이 쇼티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정상적으로 헐리데이 시즌을 받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혀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팔았다는 것이죠. 마진율이 오히려 4분기 때 증가했다는 점,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번 분기에 가이던스가 445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447,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이고, 저번 분기보다 매출이 하락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죠. 지금 유럽 오프라인 매장에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런닝화 매장을 리뉴얼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봄에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겨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근데 제가 의심하는 것 중 하나는 유통업체를 좀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 114, 144, 112밀리언 큰 폭으로 감소했죠. 자, 그러나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295에서 301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아태 지역은 42에서 34밀리언까지 감소했죠. 따라서 유럽 매장의 리뉴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고,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DTC와 홀세일을 비교해보면요, DTC 매출은 165에서 207밀리언까지 크게 증가했죠. 그러나 홀세일은 316에서 241밀리언까지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457밀리언에서 426밀리언 감소했고요. 그러나 의류는 20에서 19밀리언 감소폭이 상당히 적었죠. 따라서 의류 부분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산 같은 경우는 1.7빌리언에서 1.6빌리언 감소했고요. 부채도 612에서 519밀리언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56%에서 48%. 이 회사는 안정적인 회사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장 확장이 이제 1900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고 인벤토리가 쭉쭉쭉 증가했죠. 자, 그렇지만 앞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PS 레이쇼는 5.98로 여전히 주가는 고평가 영역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ROE와 ROA는 이번에 순이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ROA는 10에서 13% 수준을 가지고 있다. EPS는 들쭉날쭉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매장 확장을 통해서 인벤토리가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EPS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식의 숫자는 이번 분기에 상당히 늘었는데요, 3억 2,600만 주에서 3억 4,500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가 스위스에 기반한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같은 경우는 9.6밀리언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IPO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CB라든지 옵션이 실행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부자의 비중은 28%에서 18.2%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46%에서 51.9%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온홀딩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495밀리언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481, 495밀리언이면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는 약 18%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홀딩스가 약 40에서 50% 성장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이 주춤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PS 레이쇼 6에 가까운 고밸류에이션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유럽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유럽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다음 분기
그러니까 24년도 2분기부터는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자, 23년도에는 55% 매출이 성장했고 24년도 1분기 가이던스는 18%로 저조했죠. 그러나 24년도 2분기 때는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 예상할 수 있고, 자, 온 같은 경우는 럭셔리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 이런 것처럼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고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그래서 진짜로 운동을 하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한두 번 신어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신고 뛰어보라 이거죠. 뛰어보면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브랜드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개의 매장을 더 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신발뿐만 아니고 의류까지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자, 24년도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굉장한 프로모션 그리고 홍보를 진행해서 온 힘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온 홀딩스가 가장 선전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테니스에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온 홀딩스가 선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고, 23년도에는 중국에서만 10개의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고, 지금 온 홀딩스가 중국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23년 4분기에는 6개의 매장을 새로 오픈했는데 런던, 마이애미, 파리, 베이징, 청두 그리고 광저우 이렇게 열었다는 것이고, 24년도 1분기에는 베를린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포틀랜드에서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자,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년도에는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죠. 남미에도 오픈을 하고 호주에도 오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EMEA, 유럽과 아프리카 왜 매출이 감소했습니까? 매장 리뉴얼이 예고돼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다음 분기에도 약 매출의 13%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유럽의 매출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온홀딩스가 매장을 23년도에는 약 20개 정도 열었는데 24년도에는 17개에서 19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장 수를 늘리는 것보다 매장을 크게 여는 것을 더욱더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매장을 작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입니까? 크게 열어가지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임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이번 헐리데이 때도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마진을 회복할 수 있었죠. 자, 주목할 점인데요. 24년 가을, 겨울용 의류 같은 것이 리테일러의 프리오더, 사전 주문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죠. 비단 신발뿐만 아니고 의류까지 이렇게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온 브랜드의 프리미엄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프리미엄 짐, 그러니까 비싼 체육관들,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가보면 온 러닝화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은 우리 매장이 그간 너무 작았다. 그래서 빅 스케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크게 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연도에 55% 성장 물론 잘했지만 환차선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좀 아쉽다. 왜냐면은 23년도 초반 때만 하더라도 달러당 스위스 프랑이 0.96이었는데 지금 0.88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스위스 프랑의 강세 때문에 미국 매출, 아시아 매출이 10% 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북미에서 매출이 4분기 때 증가했다는 것. 헐리데이 매출을 사전 주문했음에도 스위스 프랑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매출이 증가하게 보였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겠죠. 네, 온 홀딩스가 실적 발표 후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루다가 실적 발표 후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개파락을 했었고 이걸 다시 전부 회복하는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온 홀딩스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기관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분기 유럽 아쉬운 매출은 이미 3분기 때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말은 리뉴얼이라고 하는데 유통업자를 좀 교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래도 매장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장을 크게 열고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재배치를 해서 광고 효과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고, 1분기 가이던스도 유럽 리밸런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성장은 크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매출이 약 13%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나 미국과
아시아의 성장성이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룸이 아직 남아있다. 의류 분야 또한 굉장한 선주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온홀딩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치러진다. 이것을 계기로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온클라우드 몬스터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셀아웃 완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할인 프로모션 없이 이번 할리데이를 나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이 회사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